황설탕하고 백설탕하고 그 다음에 고운 소금 쓸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제가 왜 구운 소금을 쓰냐, 구운 소금이나 볶은 소금이나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구운 소금일 때 불순물이 훨씬 더 빨리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있어요. 우리나라 천일염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가 않고요. 최고의 소금이에요. 왜냐하면 미네랄 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는 뭐 프랑스 뭐 어디 무슨 소금 다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우리나라 그 서해안 쪽에서 나는 그 소금은, 갯벌에서 나는 소금은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아주 좋은 우리는 선택받은 나라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정제염이라고 보면 꽃소금 아시죠? 꽃소금 그거는 암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소금 덩어리를 채취를 한 거를 가져와서 정제를 한 거예요. 이것도 약간 표백 과정도 거치고, 근데 우리 굵은 소금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거무튀튀 했잖아요, 옛날에. 그때는 갯벌에서 나오고 그래서 담는 용기도 그 가만히 담고 이래서 지푸라기도 나오고 거무스름도 하고. 그런데 요새는 소금을 채취한 염전이 타일 바닥이나 뭐 이런 걸로 돼 있어서 깨끗하기는 해요. 그래서 송화가루 날릴 때 난다고 그래서 뭐 송화소금, 천일염을 가지고 가공을 하면 자주겸이 되고, 이 천일염을 가지고 9번을 구우면 주겸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생활 소금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가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천일염은 그냥 우리가 그 꽃소금을 그냥 먹으면 아짜,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라면이나 이런 걸 먹어봐요. 아짜, 짠맛이 먼저 나죠. 이런 것들은 정제염을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혈압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제염이 들어간 거를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고혈압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생기는 고혈압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기는 고혈압과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 보고 짜게 먹는다고 그러죠. 우리 미네랄이 많이 들어간 소금은 아무리 짜게 먹어도 고혈압이 생기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천일염은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간수를 얼마큼 많이 잘 빼느냐에 따라서 이 소금의 맛이 달라져요. 정말 오리지널 진정한 술꾼들은 탁주 한 잔 넣고 소금 메달로 딱 안주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만큼 소금이 달고 맛있고 고소하다고. 아마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못 알아드실 거예요. 여긴 다 젊어서. 그죠? 이제 그런 소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금을 구입을 하실 때, 우리 보통 이제 농촌에서는 가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오고 검증된 소금을 쓰잖아요. 근데 시중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일반 주부들은 이제 그런 걸 믿고 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 그래서 정말 믿고 구할 수 있으면 그 한 가마니를 사서 간수를 정말 충분히 빼면 뺄수록, 얘는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 간수를 뺐을 때는 소금을 주먹으로 꽉 쥐었다 펴도 뭉쳐지지가 않아요. 아시죠? 굉장히 버슬버슬 구슬구슬 해가지고 그냥 차르륵 퍼지거든요. 정말 무슨 뭐 꽃소금 퍼지듯이 퍼져요. 그건 간수가 완벽하게 아주. 그러면 그런 걸로 김치를 담고 장을 담고 고추장을 담고 그랬을 때 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간수물이 덜 빠졌을 때 쓴맛이 나고 중국산 소금일 때 쓴맛이 나고 그래요. 우리가 절임 배추를 도시 사람들이 사서 할 때나 아니면 일반 그냥 아무 소금이나 사가지고 아줌마들 했을 때 우리 배추가 써, 김치가 써. 그거는 90% 이상이 소금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젓갈을 담으실 때도 항상 간수를 보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최소한 3년 이상 빼면 정말 좋은 소금이 된다. 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실온에 놔뒀을 때는 이게 육각수가 아니지만 이런 생수를 이렇게 시원하게 했을 때는 물의 결정체 모양이 육각수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육각수의 모양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유용한 작용을 해서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수돗물도 냉장고에 들어가면 육각수가 돼요. 끓는 물도 식혔다가 차갑게 하면 육각수가 돼요. 이제 그러듯이 어떤 식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설탕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가 로컬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그 일반 그 정제 설탕을 사용을 안 했어요. 뭘 썼냐?
유기농 설탕을 주문을 해서 썼어요. 근데 유기농 설탕은 정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단맛이 많지 않아요. 이 설탕에 비해서 한 60%, 70% 정도밖에 단맛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주문을 해서 유기농 설탕을 쓸 것인가. 근데 이제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가공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단가를 맞춰야 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현실성에 가깝게 그전에는 100%야만이 지역 농산물로 인정을 해줬는데 가공을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현실에 맞게 또 뭐 몇 프로 이상은 허용이 되는 국내산으로 허용이 되는 이런 제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가공을 하시면서 이제 그것도 차츰 교육 중에 이제 들어가실 건데 효소를 담을 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노란 설탕을 쓸 거는 생강, 고추 이 두 가지는 노란 설탕을 쓸 거예요. 흑설탕을 쓰게 되면 색깔이 너무 진해서 그리고 당도가 살짝 떨어져요. 아시죠? 그래서 노란 설탕을 쓸 거고 자 블루베리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블루베리가 엑기스나 뭐 했을 때 색깔이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보랏빛이 나면서 그런 이 보랏빛이 더 확 튀게 하려면 갈색이 나올까요? 흰색이 나올까요? 그렇죠. 색깔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흰색이 어떤 것을 오디, 오미자 이런 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흰색으로 했을 때 나중에 물에 타 드시거나 차를 해서 드시거나 할 때는 그만큼 색깔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냥 맛만 있다고 그냥 집에서는 맛있으면 되니까 아무 설탕이나 할 수 있어요. 내 당도에 따라서. 근데 앞으로의 생각을 했을 때는 소비자들한테 갈 때 어떤 색깔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음식을 여러 가지를 할 때는 블루베리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우리가 그릇을 쓸 때 효율적으로 쓰고 싶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할 것 같으면 하고 싶고 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통틀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황설탕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자 양파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추하고 그 그릇에다가 고추를 제일 나중에 고추가 너무 맵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재료의 순서도 그릇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것도 좋거든요. 이게 항상 밑작업을 할 때도 왜 생강부터 손질하라고 그랬냐. 생강은 손질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명은 생강을 하고 나머지는 고추를 하고 이게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업무 분장이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꿀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런 청을 담을 때 자파꿀이 아닌 아카시아 꿀이 좋아요. 밤꿀도 안 돼요. 아카시아 꿀이 굉장히 무난하고 깔끔하고 좋아요. 향이 강한 것들은 향을 죽이거든요. 맛과 향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꿀이 남았어요. 자, 왜 꿀을 나중에 넣느냐. 보통 우리가 어른들이 이제 뭘 할 때 우거지 낀다고 위에다가 소금을 얹든지 설탕을 얹든지 해서 올라오는 거를 막아주잖아요. 꿀이나 올리고당이나 조청이나 이런 걸 넣을 경우에는 얘가 코팅 막을 씌워주는 거예요, 위에서. 수분이 올라와서 솟구치는 것도 막아주고 그 수분도 잘 빼줘요. 장아찌를 담을 때 설탕 절여가지고 담는 거하고 올리고당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담는 거하고 했을 때 수분에 나오는 양이 완전히 달라요. 설탕을 했을 때 70% 수분이 빠진다고 하면 꿀이나 조청이나 이런 올리고당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80% 이상이 빠져서 그런 꼬들꼬들한 식감을 원할 때는 그걸로 절여서 장아찌를 했을 경우에 훨씬 식감이 좋아요. 아삭아삭 꼬들꼬들 두 가지가 다 돼요. 근데 설탕만 했을 때는 아삭아삭만 돼요. 꼬들꼬들까지는 안 돼요.